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의 시작 첫 화면을 학교 사진으로 했습니다. 학교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정상으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준비가 되어졌나요? 다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그 있는 위치에서 조금은 긴장된 모습으로 또 조금은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 수업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이미지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질감의 변화들, 그러니까 그 질감이다 그러면 또 그 안쪽에 픽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점들의 집합으로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죠. 그 픽셀들의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질감이 되고요. 이랬을 때 그 내부적인 그 픽셀의 변화들 또 그리고 그 픽셀들이 조합이 된 그 질감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내는 필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자료에 포함이 되어졌는데 제가 미처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먼저 설명하고 오늘 우리 수업의 본 내용인 필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빠뜨린 거 우리 그 글자를 이미지화로 만들어주는 부분, 레스트라이즈라고 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 우리 글자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레이어 패널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앞쪽에 썸네일 부분이 T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 레이어라고 해서 이미지하고는 또 별개로 텍스트는 텍스트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글자체 또 글자의 그 속성들 그죠? 진하게 굵기 글자의 크기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부분하고 다르게 글자만이 가지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글자의 속성을 또 가지고 있으면은 포토샵이 제공해주는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없는 또 제한된 부분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글자를 이미지화로 바뀌어서 또 이미지만이 가지는 또 그런 기능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색 보정 기능이라든가 또 오늘 배우게 되는 필터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텍스트의 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보정 기능들 또 필터 기능들을 이미지만이 가지는 그런 기능들을 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텍스트를 더 확장해서 사용해 주기 위해서 이미지로 변경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화로 바꿔주는 부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되어져 있으면은 그죠. 우리 여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미지 메뉴에 가보면 이미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확장된 기능들 사용하고 싶다. 이랬을 때. 그죠. 물론 이제 글자에서는 이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 가지고 또 우리가 다양한 변화들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엠보스 기능, 또 드랍 섀도우, 아니면은 테두리 기능들, 뭐 그래서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확장해서 테두리 그래서 조금 테두리도 한번 그죠 주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글자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도 변경을 또 줄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미지화로 만들어 주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대로 텍스트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많은 메뉴가 뜨는데 우리는 그 많은 메뉴들 그죠 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 보지 말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또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레스트라이즈 타입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그죠?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은 바로 이미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앞에 여기 썸네일 부분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뜨는 것을 우리는 썸네일이라 그러거든요. 이 썸네일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로 되었다라는 거하고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자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자체, 글자 크기 이런 부분 또 글자의 내용들 이런 거를 이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화로 바뀌어질 때는 글자의 그런 부분에서 글자가 틀린 글자가 있는가 더 이상 글자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해보고 더 이상 글자의 내용은 안 바뀌어도 된다. 네, 그러면 이미지화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자, 이미지화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미지화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럴 때는 이제 글자 개개에 대해서 수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툴로 글자 경북대학교라는 글자 하나만 더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만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T 키 그죠? 그리고 변경 크기 회전 다 됐으면 더블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D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또 모양을 주기 위해서 그죠? 글자 또 아래쪽에 또 일부분만 또 이렇게 선택해서 그죠? 딜리트 키 또 이렇게 눌러 준다거나 그죠? 또 이 부분만 또 잔잔하게 선택해서 또 지워 준다거나 그죠? 또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뭐 다양한 변화를 주는 부분 그죠? 이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하여튼 이 글자를 이미지화로 그죠? 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변화를 준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글자에 대해서도 이미지 해주는 그죠? 이런 부분이 있듯이 이 스타일도 여기 왔을 때 그죠? 이거 봤었나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이 있죠. 레이어 스타일을 또 해주게 되면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들은 사실 따로따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이것만이 또 가지는 또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을 안 보이게 한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럴 때 이제 또 이 레이어 스타일도 같이 이 이미지화로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부분 오른쪽 레스트가 이 레이어에서 그죠? 오른쪽 레스트라이즈 레이어 스타일 해주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 레이어 스타일도 이미지화로 그 선택된 레이어에 같이 한 몸으로 또 이렇게 이미지화로 된다라는 거. 그죠?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이미지화로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확장해서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여기 첫 글자 경자만 하나 선택해서 렉턴글 마켓 툴로 드래그하고 컨트롤 X 잘라냈습니다. 그죠? 새 레이어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V 키가 있고 그죠?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Shift 키를 누르고 V 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Shift 키를 누르고 V 붙여넣기를 해주게 되면 이때는 원래 있던 위치 그 위치에 그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복사하기 붙여넣기 아니면 또 잘라내기 붙여넣기 할 때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컨트롤 V 키와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V 키 그죠? 또 그런 것들도 상황에 맞추어서 또 단축키 알아두시면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새 레이어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 부분에서 클릭을 하면은 글자 영역 여기 부분만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쪽 부분만 이 그라디언트 색상을 주고 싶다. 그라디언트 그리고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색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상 어떤 부분이 있네 무지갯빛 한번 해볼까요? 무지갯빛 그리고 선택 그리고 또 방향 드래그 해주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 물론 이제 이 레이어 스타일도 우리가 한 몸으로 되다 보니까 그죠? 그 레이어 스타일까지도 테두리까지도 같은 이미지로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테두리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죠? 그렇지만 약간 볼록한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죠? 다시 테두리 주고 싶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에서 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가서 또 테두리 또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또 이렇게 준다거나 그죠?
그래서 또 어떤 특정 한 글자만 또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미지화로 변경해 줌으로써 우리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본격적인 우리가 공부할 내용 필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죠? 그 필터가 가지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그 픽셀을 변화를 줘서 이미지의 어떤 그 형태를 다양하게 또 변형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 포토샵에서는 정말 많은 필터의 기능을 제공해서 이미지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죠?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적용시켜주는 방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줍니다. 필터의 종류들을 한 화면 내에 쭉 나열해 놓고 마우스로 클릭만으로 필터가 적용이 되어져서 이미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필터의 종류들을 한 화면에 모아 놓는 거, 필터 갤러리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필터 종류들마다 메뉴들을 선택해서 또 그 메뉴에서 해당되는 독립된 또 작업창을 불러오고 그 독립창에서 또 어떤 설정 값들을 지정해 줌으로써 변화를 주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각각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 갤러리를 이용해서 해주는 방법, 그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필터 부분은 사용하는 방법 면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아주 손쉽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확장성은 정말 무한정, 그 초보자에서부터 고수, 이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 그죠? 우리 잘 사용하는 사람들 고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고수에 이르기까지 사용층이 어마한데, 그렇지만 사용하는 방법 면에서는 똑같죠. 초보자가 사용하나, 그리고 고수가 사용하나, 뭐 전문가가 사용하나 똑같은 그 사용 방법인데, 그렇지만 활용하는 분야나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또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이 필터들을 적용하고 확장해서 정말 포토샵이 가지는 또 그런 어떤 기능들을 그래서 마치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되는 그죠? 그런 이제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필터 갤러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이랑 비교해 주기 위해서 역시 백그라운드를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원본 놔두고 필터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필터 갤러리, 필터 메뉴에 가서 필터 갤러리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필터 갤러리의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독립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크게 세 영역 혹은 네 영역이라 그럴까요? 나누어지는데 이 앞쪽 부분, 이 넓은 부분이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리 보기, 그죠? 필터가 적용된 부분을 미리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미리 보기 화면은 또 왼쪽 하단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축소, 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확대, 아니면은 또 퍼센트를 통해 가지고 또 직접 값을 입력해서 또 이렇게 이미지를 확대, 축소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가 이 필터 카테고리, 필터들의 종류들을 담고 있는 카테고리가 되고요. 앞에 있는 이 삼각형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그 카테고리에 속한 그 필터들의 세부 종류들을 보는 부분, 지금 여기 텍스처가 선택이 됨으로써 그죠? 아래쪽에 종류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미리 그 변화가 된 형태를 미리 보기 형식으로 작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이런 것들 작은 그림 썸네일이라고 해주게 되는데 그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이 종류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선택했는 그 종류에 대해서 세부적인 값들을 지정해 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숫자 값들, 또 아니면은 슬라이드 바를 조절해서 그 변화들의 깊이, 또 어떤 그 모양,
뭔가를 결정하는 그 다양한 어떤 그 종류들에 따라서 그죠 지정해 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또 이런 값들을 또 변화시킴으로써 또 그 필터들의 그 확장성을 또 조절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가 이 필터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종류를 선택해 주게 되면은 필터 레이어다 해서 필터 레이어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 2개 이상의 필터들을 또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필터 레이어가 생기게 되고요. 나는 필터를 또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필터 레이어가 추가가 되고 또 다른 종류를 선택해 주게 되면 혼합해서 필터가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역시 필터 레이어층이 여러 개일 때 필터 레이어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하고 아래쪽에 이 삭제 레이어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또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되었으면은 OK 버튼 눌러서 본 작업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현재 선택된 그 레이어에 필터가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필터는 색 보정 기능처럼 필터 이 따로 독립된 레이어가 생긴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미지에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종류들 한번 볼까요? 하면 잠깐 지우고요. 다시 포인트로 바꾸어서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의 자료에 보면 필터 갤러리 부분은 필터 갤러리 해서 강의 자료가 주어졌고요. 메뉴에서 독립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은 필터 메뉴라는 강의 자료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강의 자료 가치를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기능들 그죠? 또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죠?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맞춰서 몇 가지만 예로서 이렇게 해보고 그죠. 그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또 강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실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티스틱 예술적인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 준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바로 마우스 클릭해 주면은 이 미리 보기 화면에 적용된 거 보여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눌러 볼 때마다 달라지는 느낌이 있죠. 그죠? 이럴 때 네온 글로우 같은 경우 그죠 보면은 이게 마치 네온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오른쪽에가 세부적인 값들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 그죠? 글로우 사이즈 네온의 크기를 어디만큼까지 줄 거냐 또 네온의 밝기를 얼마까지 할 거냐 네온의 컬러를 뭐로 할 거냐 그죠? 또 여기서 우리 컬러 피크 창에서 또 이렇게 컬러를 또 지정해 줌으로써 또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 그죠? 얼마든지 값을 이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답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나의 취향으로 또 내가 이 마음에 드는 부분으로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은 또 뭐 문제에서 요한다거나 그러면 또 문제에서 요하는 대로 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 됐으면 그대로 OK 해주면은 또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는 네온 글로우를 사용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온 효과다고 네온이라고 이름 주고요. 그죠?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백그라운드 또 복사 네온은 다시 숨겨주고요. 그죠? 필터 갤러리 각 카테고리의 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그죠? 또 다른 거 물론 이렇게 선택해서 그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르게 그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저는 기본으로 주어지는 이 예제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고 친숙한 이미지들 또 여러분들 사진들 이런 것도 해보게 되면 또 재미있게 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싶네요. 그죠? 예술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아티스틱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러쉬 스트로크 해서 우리 미술시간에 붓질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마우스 역시 클릭할 때마다 달라지는 느낌 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우스 바로 클릭만으로 효과가 바뀐다라는 거 사용하는 방법 면에서는 정말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 필터를 또 적용하고 싶다. 현재 제가 여기 앵글드 스트로크라는 거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다른 거 선택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은 아래쪽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그러면은 요 위쪽에 또 하나가 필터 레이어라고 합니다. 추가가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이 카테고리에서 그죠? 디조트 부분에서는 좀 왜곡지게 만들어주는 굴곡을 주는 부분입니다. 디퓨즈 네온과 같이 섞어서 그죠? 또 이렇게 이미지 변화, 글라스 느낌, 좀 글라스로 그죠? 이렇게 오션 리플, 물결 무늬 만들어주는 부분들 그죠? 같이 이 브러쉬 스트로크로 했던 거와 앵글드 스트로크라는 부분과 같이 혼용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스케치 또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죠? 마우스 이렇게 또 클릭해 줌으로써 그죠? 스케치한 느낌 그죠? 또 이런 느낌들 마우스 클릭만으로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썸네일 부분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 이렇게 색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그 색상을에서 이렇게 필터 변화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스케치 같은 경우일 때는 까만 색깔이 보여지죠. 여기에서는 이제 또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 어, 지금 이 필터 갤러리 들어오기 전에 포토샵의 그 작업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상 전경색, 배경색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전경색, 배경색의 그 정보를 반영해 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여기서 캔슬 취소하고 들어왔을 때 그죠?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은 전경색, 배경색, 그죠? 검정색, 흰색이 적용이 되어졌죠. 이 색깔이 적용이 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경색과 배경색을 만약에 내가 전경색을 빨강색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고 필터 갤러리에 와서 스케치 부분을 내가 보게 되면은 그죠? 지금 여기 전경색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 까만색으로 나오는 이 부분들은 전경색 그리고 배경색이 포함이 되면서 이미지의 그 질감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그죠? 망의 느낌 만들어줍니다. 하프톤 패턴 같은 경우일 때는 여기 망의 느낌, 그죠? 우리 망의 사이즈를 또 얼만큼 크게 할 거냐, 또 이게 사이즈 크게 해줌으로써, 그죠? 망의 사이즈, 또 채도, 또 그런 부분들, 그죠? 또 아래쪽에 패턴 타입에서는 이 망을 이렇게 도트 점으로 할 거냐, 또 원으로 할 거냐, 지금 달라지는 부분, 그죠? 그리고 또 라인으로 할 거냐, 또 이런 부분들 나오죠, 그죠? 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 경계 부분을 그죠? 이렇게 값을 조정해 줌으로써 그죠? 이 경계선의 부분을 또 이렇게 이 채도를 줌으로써 그죠? 사라지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는 변화 주고 싶다. 그대로 오케이 해주게 되면 효과를 하나 더 줘볼까요? 하프톤에서 팔레트 나이, 플라스틱 뭐를 줄까요? 워낙 종류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스무지 하프톤을 위로 줬습니다. 브러쉬 스트로크도 한 번 더 줘볼까요? 레이어 추가하고 두 번째로 드래그 해주게 되면은 그죠? 액센티드 엣지 테두리 부분을 액센트를 준다는 또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물론 여기서 앞에 또 눈 표시를 또 이렇게 해제해 주게 되면 또 사라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또 이렇게 적용된 부분입니다. 그죠? 아까 했던 거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죠? 또 적용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백그라운드 또 복사 하나 해서 다른 적용했던 것들은 눈 가려서 그죠? 변화되는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서도 전체 레이어가 선택이 되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전체 이미지가 선택된 레이어 전체 이미지가 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근데 나는
그 이미지에서 일부분만 선택해주고 싶다. 그러면 일부분만 또 가능합니다. 우리 이 선택 툴을 가지고서 렉턴글 툴로 여기에서 나는 이 부분 사각형 이 부분만 변화를 주고 싶다. 그죠? 테두리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셀렉트 메뉴의 모디파이의 패더 그죠? 값을 한 20 정도 주고요. 그죠? 그러면은 가의 테두리가 조금은 자연스럽게 또 바뀌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필트 갤러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줄여서요. 자, 그 전에 들어가 있는 필드 종류들이 있는데 선택한 거 지우고 들어가 볼게요. 선택하고 아래쪽에 딜리트 에펙트 레이어 선택을 해주면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여기 마지막에 한 종류는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용 레이어 필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타일라이즈의 그로잉 엣지 테두리 부분에 또 이렇게 광선 효과를 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에 이 값들의 변화를 주면서 얼마까지 또 할 거냐 또 이런 부분들 그죠? 더 자연스럽게 스무스라는 또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다 됐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나오게 되면 선택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가의 테두리 부분을 패드 값을 줬기 때문에 선택된 부분만 또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거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D키로 선택 영역 해제. 그렇죠? 또 역시 백그라운드 하나 더 해볼까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반대로 가의 테두리 부분을 바꿔볼까요? 여기에서 한 이 부분만 그죠?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반전 셀렉트 인버스 가의 테두리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트 갤러리 들어와서 이번에는 텍스처 어떤 또 이 천의 느낌 또 그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달라지는 느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패드 부분을 좀 주고 올 텐데 그죠? 여러분들은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만의 또 그런 기능들로 또 이렇게 기능들을 적용해 보십시오. 모자이크 타일, 또 타일의 크기, 그죠? 또 타일의 깊이, 또 라이턴, 또 밝기, 그죠? 연하게 옅게 해줄 거냐, 그죠? 또 이런 부분들,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추가하고 싶으면 또 더 추가해서 또 다른 기능들, 그죠? 스트로크, 그죠? 느낌들 또 이렇게 가질 수가 있죠. 그죠? 또 예술적인 위쪽에는 하늘색 부분에서는 이 색깔 변화가 없지 아래쪽을 보면은 확실하게 바뀌어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들 같이 혼용해 볼까요? 또 브러쉬 느낌, 잉크 아웃라인에서 잉크 아래 그 경계 부분들 이런 쪽들을 또 잉크에 헛뿌려진 느낌들 그죠? 이런 걸로 또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 됐으면 오케이. 그죠? 그래서 또 컨트롤 키 누르고 D키 선택 영역 해제. 일부분만 선택해서 또 이렇게 바꿔주는 부분들. 컨트롤 키 누르고 T키로 우리 복사했으니까 그죠? 또 다양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죠? 여기에서는 컨트롤 T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변경해 봤습니다. 컨트롤 T 그죠?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적용했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죠? 재미있게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컨트롤 T 해서 네 가지. 그죠?
필터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 부분, 또 배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 나는 부분들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했는데 그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재미있게 유용하게 재미있게도 또 그러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필터 갤러리를 통해서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필터 메뉴의 필터 갤러리 필트들의 종류들을 한 화면 내에 펼쳐놓고 마우스 클릭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터 갤러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 시간 뵐게요.